네, 어제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미국에서는 페드의 오판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가 오랜만에 국경적 휴장을 마치고 오늘 열리게 되죠.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라고 하고요. 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번 부양책이 이탈 조짐을 보이는 시진핑 세력의 자금을 묶어놓기 위한 어떤 재산 증식의 목적도 강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상황이 하루아침에 또 달라졌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국채금리도 오르고 국제유가도 오르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느닷없이 데스밸리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랬었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다른 요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주가에 낙관적이 많이 됐습니다는 오늘 미국에서 있어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어제 실업률이 4.1% 굉장히 낮게 나왔죠. 네,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페드의 실수다. 그런데 오늘은 페드의 오판이다. 그럼 오판은 어디서 판단이 실수했느냐 하는 그 논쟁과 함께 국채금리가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4% 오르니까 그렇죠. 미국에선 4%에 대한 악몽이 있거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판이면 이게 언제 오판이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역시 9월 달에 FOMC 회의 결과 이거에 대한 오판이 아닌가. 그때 당시에는 7월부터 분명히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당시에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는 가장 종합적 지표는 성장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때 세배에서도 6월 전망치에 비해서 거의 변동을 안 시켰고요. 2.1에서 2.0% 변동이 안 시켰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 성장률도 눈이 맞습니다는 지금 2분기 성장률이 그 위에 나왔지 않습니까? 페드 회의가 나왔는데 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분기 성장률은 3%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FOMC에서 굳이 0.5%까지 포인트까지 내릴 필요가 있느냐. 그때 당시에도 왜 비컷을 단행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파월이라든가 페드의 카오스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분위기를 보면 수능적 선택을 했다면 시장의 기대가 0.25%포인트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역행적 선택을 해서 0.5%포인트 아주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그때 게임 시어리에서 페드가 갖고 있는 시장의 기대에 이렇게 수능적 선택, 역행적 선택, 게임 시어리 가지고 에골프 교수 이런 가지고 다소 좀 어렵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를 보게 됐습니다. 당시에도 그 보그만에 반대해서 19년 만에 만장일치 방식이 깨진 문제, 그랬었죠. 이 문제도 상당히 정치적 성향과 함께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9월에 실업률이 4.1%로 아주 낮게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5년 이후에 그러니까 거의 19년 만에 이 만장일치의 전통이 깨졌는데요. 그런 만큼 시장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파월의 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 국채금리가 역시 이제 비컷인 기정책금리니까 국채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난 9월달 FOMC가 9월 18일에 끝났는데요.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어제도 2019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5년 전에 그때 경기 침체를 해서 금리 인하 비컷을 단행했거든요. 어제 비교해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보다도 지금의 성장률이 1%포인트가 더 높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페드 오판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때보다 1% 경제가 좋다. 그럼 왜 비컷을 단행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이렇게 9월 FOMC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심점은 지금은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경기 침체 문제는 예방적 조치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월의 문제 또 FOMC의 9월 회의 결과를 가지고 한 3가지 문제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판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물가 안전이 잡히지 않았죠. 그리고 경기 괜찮죠. 그러면 왜 비컷을 단행합니까? 지금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 금리를 최소한 동결이거나
내린다 하더라도 0.5%보다는 0.2%를 가져가야죠. 두 번째는 자, 선행 조치다.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 조치다 하면 9월 달에 B컷을 단행하는 것보다는 7월 FMC에서 웨이비 컷을 단행하는 경우는 아주 단행했더라면 8월 4일 쇼크는 발생하지 않았죠. 이게 이제 아쉬운 점이죠. 계속해서 오판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자 9월에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예비적 조치다 하면 예비적 조치인데 경기에 문제가 없고 물가는 아직 남아있는데 왜 B컷을 단행하느냐 문제입니다. 베이비컷을 단행했으면 아주 이상적이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란이 되게 되면서 B컷이 하면 0.5%포인트 정책금리가 내리면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B컷을 해서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라. 그러면 미국의 그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2개월 만에 4%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역수습계, 리버스 커넌드럼이라 해서 오늘 그 새롭게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 다른 용어가 아니고요. 지금 김천 PD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장단기 금리 전부 오르고 있죠. 그렇죠. 특히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오늘 미국의 증시를 흘러내리게 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유는 리버스 커넌드럼 이런 얘기는 과거의 그 커넌드럼 현상은 두 가지가 있죠. 앨런 그린스펀스 꺾기는 뭐냐면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이 국채를 사서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하는 리버스 커넌드럼 파월스 꺾기는 파월은 지금 B컷을 이랬습니다. B컷을 단행했습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국채금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이다. 그린스펀의 반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금리를 올릴 때 중국이 국채 매입해서 시장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졌는데, 자, 지금은 B컷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것을 파월 스스 꺾기, 그 다음에 역스스 꺾기다.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페드 입장이라든가 파월 입장에서 B컷을 단행했는데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거꾸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위기죠. 예.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위기죠. 시장에서는 뭐냐? 9월 FMC에 이어지 못하니까 당신은 실수했다. 오판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오판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거르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페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데스밸리 굉장히 험난한 계획을 갈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미국에서 이미 시장에 형성되는 장외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는데요. 오늘 미국의 증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국채금리가 왜 오르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궁금증 풀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B컷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을 돌려보면은 금리 인하가 올해는 아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실수는 믿습니다.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판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파월과 페드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잘 믿지 못하는 시장에서 믿지 못하는 풍토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럭을 보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스트 마일 부주의까지 B컷이 아니라 거꾸로 금리를 올리겠다 하는 이런 시각까지 보였던 것이 9월 FMC 바로 직전인 8월달은 없었으니까 7월 FMC 회의까지입니다. 다 시장에서는 이 얘기대로 뭐냐 앞으로 금리가 9월달 금리가 내리긴 어렵다. 또 올해 연내에 금리가 내리긴 어렵다. 일부 페드 인사들도 금리는 올해 연내에 금리를 인사하게 된다. 이거를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에서 B컷에 대해 시사하는 이러한 그 반응을 계기로 해서 사실 9월 달에 이렇게 B컷을 단행했으니까 그 위에 B컷을 단행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국면이 나타났다면 9월에 죄송합니다. FMC 문제에 대해서 오판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걸 생각하는데 실업률이 결과적으로 보면 4.1%로 아주 완전 고용 수준의 상단에 해당되는 이 수준에 근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9월 달에 FMC는 오판이다 하는 얘기를 했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사실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다이먼 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재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다이먼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 4월 달에 국채금리가 8%까지 올라가겠다. 물론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는 사실 8% 얘기를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2개월 만에 4% 돌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정치 문제로 돼서 험난한 이렇게 길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후보는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어렵다. 불가방침을 했습니다. 자, 비과세 문제에 대해서 자, 경기 문제가 없죠. 근데 왜 이게 0.5% 단행했습니까? 다이먼 회장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정치적으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든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컷을 단행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동결해야 되죠. 그렇죠. 동결해야죠. 0.5% 됐냐. 이게 정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앞으로 페드와 파월이 가는 험난한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 전직 페드 의장마저 앞장서서 이 연준에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큰 화제가 됐었는데 내용들 좀 전반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페드의 전직 의장이 믿지 못하는 것은 페드 역사상 하나의 치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페드의 전통이라는 것은 전임자에 대해서 그래서 페드 의장은 웬만하면 크게 실수가 없으면 2번 연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제니 앨런이 특수한 환경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관계에서 역대 페드 의장 중에서 A+, 여성이간 관계없이 A+로 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때문에 사실 이것이 파월로 교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전 페드 의장인 그것도 같은 계열에 있었던 사실 버냉키 의장이 파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시장에 카오스를 주느냐? 혼란을 주느냐? 결국 페드가 갖고 있는 예측 모델이 다 이렇게 국악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그렇죠. 2011년 4월 달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인플레 실수. 일시죠? 근데 물가는 9.1% 올라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시점을 늦춰지 않습니까? 실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완전 고용도 자, 그때 당시에는 2에서 3년이 완전 고용은 있을 수 없다. 근데 그때부터 완전 고용이 됐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지금 4.3% 되는 것이 올해 5월 달부터거든요. 완전 고용은 당신이 예견과 함께 완전 고용 수준이 됐습니다. 2에서 3년 후에 되는 게. 또 경기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경기 예측을 아마 마지막에 0.5% 페드가 했는데 2%, 작년 2.5%죠?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9월 FOMC의 문제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 시기도 실수했는데 금리 인하 시기도 실수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당신들의 비판이 예를 들어서 5월 FOMC라든가 6월 FOMC라든가 그 다음에 7월 FOMC 마지막 시간에 베이페이퍼스 단행하면 당신들이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거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묶기 위해서 9월 달에 경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은 그런 실수는, 그런 오파는 저지르지 않았지 않았냐 하는 얘기가 충분히 공감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이번 주에 페드 인사들이, 여러 인사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올해 이번 주에도 페드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맞습니다. 페드의 실수, 페드의 오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중국 증시가 휴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자, 중국 증시 얼마나 오를 것이냐. 그 휴장 직전엔 정말 큰 폭으로 올랐었죠. 자, 과연 오늘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오늘 설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경일 사실 굉장히 7박 8일인가요? 이렇게 국경일하고 오늘 개설되죠.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가 아마 지금 이게 어느 수치를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경일 직전이죠. 직전 하루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9.24 대책 이후에 이게 누차에 말씀드린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빗대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부양적이기에 재정정책은 없습니다. 금융 완화책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가가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상해 지수가 시장이 환영하면서 20% 정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국경일에 사실 중국의 상해 지수가 국경일에 휴장이 있을 때 바로메트가 간접 변수에 해당되는 홍콩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국경일에 홍콩의 주가라 그 다음에 중화경제권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되어 있는 중국의 본토 위에 주가가 상승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시장에 개설되는 것과 함께 중국의 주가는 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르죠. 예. 오르겠죠, 오늘은. 그래서 오늘 그 중국의 주가가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국경일을 끝내고 나서 아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중국에 투자할 것을 권하는 조언들이 요즘 들어서 부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금 움직임은 어떻죠? 네. 중개 통계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일이기 때문에.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 한국 자본이 중국으로 간다. 일본계 자금들이 중국에 간다. 이런 마치 통계가 나온 것처럼 분석하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 공식적인 중개 주식과 관련된 통계는 쉽게 잡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최근에 한번 자금의 성격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금리차와 한차를 겨냥한 캐리 자금이고 이게 지금 금융위기의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3대1 정도 큰 관계에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가장 추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서는 이번에 중국의 증시 부양책은 사실상 뭐냐 내부적으로 정책금리에 해당되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렇게 정책금리는 그런 거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CO의 자금 이동설에 보면은 통화치를 감안한 이렇게 캐리 자금의 여건을 보면 아직 뭐 이번에 증시 부양책에 캐리 자금을 움직일 만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달러 캐리 자금이라든가 엔 캐리 자금이라든가 유로 캐리 자금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증시가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그 미국의 비컷 단행 이후에 일부에서는 엔 캐리 자금 청산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사실 다우존스 지수가 그때 38,000에서 42,000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캐리 자금은 엔 캐리 자금 청산이 아니라 미국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리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자금의 성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같은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 중국이 신흥국이니까 신흥국에서 한번 같이 자금을 이동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흥국은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중국이 뭐냐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이지 지금의 상황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대만이라든가 한국계 자금 이런 펀더멘탈 자금에서 우리는 MS에서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자금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느냐 아직 통계상으로 나온 것은 없다. 없다. 그래서 일부 국내 증권사가 마치 중개 주식을 추천하는 상황에서 자금들이 중국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것은 통계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중국 주식이 오랜만에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의 증권사들이 미국 좀 주춤하니까 사실 중국 추첨해서 이게 수수료를 뭐 장사를 해서 그러는지 중국 주식을 많이 추천하는 유난히 많습니다. 유난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한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 어디서 나오는 거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구의사 대책 대규모로 했습니다는 그 이전서부터 사실 증시 부양책은 올해도 수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고 이렇게 보면 사실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이건 지적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가 사실 헝다 사태가 이달부로 5년째를 맞은 것이 이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반 시진핑 개척은 이렇게 지금 부정부패 차결차에서 이미 척결시켰죠. 그런데 친 시진핑 개정도 이게 권력을 이반할 때 권력을 이게 집속시킬 때, 자, 과거처럼 인터넷 시대에서는 시진핑의 말 가지고 묶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득권이란 뭐냐? 권력의 기득권이라는 것은 친일 시진핑에 붙었을 때
자기가 기득권의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보면 중국은 자본주의일까 시청자 여러분? 러시아보다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본시장의 증시 부양책은 글로벌 스탠다드이 신뢰가 될 만큼 의미가 있느냐? 시청자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자본주의는 1인 독재 체제로 해당되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비교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증시 부양책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국제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중국에 자금 들어가는데 이게 신뢰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보면 결국 시진핑으로부터 이반되는 게에서 권력층을 묶기 위한 이런 것도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지층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서방 측에서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번에 경기의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앞서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3대 평가사에서는 중국을 저런 문제 때문에 중국을 평가 대상, 지금 미국과 함께 양대 국가인데 중국에 대해서 3대 평가사들이 당연히 평가를 넣이죠. 예. 잘 안 넣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지표는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FTS 지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MSCI 지수는 중국을 신흥국으로 이렇게 편입되고 있습니다는 예. 다른 벤치마크 지수에서는 중국을 공식적인 평가 대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지표로만 다르게 됐을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점은 이 점은 시사되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북한도 지난번에 외화를 통해서 아비트레이지를 해서 중국이 북한의 1달러에 100원이다. 이제 지금은 뭐냐? 블랙마켓에서 1달러에 15,000원이다. 그렇죠. 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환율에서 100원 가지고 1달러를 바꾼다. 예. 그러면 암시장에서는 15,000원 나온다. 이게 북한의 김정은 세력의 예. 북부 스타일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과정 갈 때, 자, 액면 그대로 증시의 부양책이 나왔다. 대규모 부양책이 있다. 한국의 증시 부양책, 미국의 증시 부양책과 똑같은 각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들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번엔 다르다.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은 다르다. 아마 이게 2008년도 아마 금융위기서부터 중국과 관련돼서 계속 예. 이번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이런 증권사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번은 다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에 차이나 펀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중국의 상해 지수가 6,300이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증시 부양책으로 20% 정도 올라갔지만 3,300입니다. 그렇죠.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뭐냐? 이번이 다르다가 우리 국민들의 국부를 침식시켰다. 해당 증권사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실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같은 기간에 다우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1만 선에서 4만 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번에 다르다 이런 문제가 잘 신중하게 얘기해야지 사실 우리 국민들의 국부 문제가 국부 손실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증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자 신흥국 투자에선 뭐 하나 이렇게 사실 고객들한테 이익을 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이번은 다르다는 이런 시각은 좀 신중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디든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자 중국의 2015년경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009년을 비교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돈 갖고 있으면 중국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낫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예.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돈을 벌더라도 불안하면 그게 뭐냐. 돈에 의해서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